자, 그러면 선택자까지를 다 만들었으면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어서 아까 했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작성 순서 이거 참조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텐데요. 지금 이제 선택자 정리 다 끝나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럼 그 아래쪽 거 하시면 되는데, 자, 텍스트 컨텐츠 요소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문자 속성을 적용합니다라고 써놨는데, 자, 텍스트 컨텐츠 요소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요소들 있죠. 우리가 흔히 H2 태그 여기서는 그리고 P 태그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또 LI 태그라고 하는 것도 많이 쓸 겁니다. 자, 걔네들은 글자를 가질 수 있는 요소라고 해서 텍스트 콘텐츠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걔네들한테 글자 크기, 속성 등을 적용하는데 자, 먼저 이 순서대로 폰트 패밀리, 폰트 웨이트, 폰트 사이즈, 폰트 라인, 텍스트 라인, 그리고 라인 하이트 이 순서대로 5가지를 정의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CSS에서 여기서 문자 갖고 있는 게 누군지 혹시 구분이 되세요? 자, 이 선택자에서 문자를 갖고 있을 만한 태그 선택자가 누굴까요? H3과 H5와 P, 그쵸? 자, 그리고 내비는 그 안에 I 태그라고 우리 아까 폰트 썸에서 가지고 온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글자로 인식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얘네가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 콘텐츠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자 폰트 패밀리에서 값 쓰고 그런데 우리 폰트 패밀리 어딘가에 적용을 해놨죠. 누구한테 해놨냐면요. 커먼에 보시면요. 여기에 맨 위에 바디라고 해서 폰트 패밀리는 노토 산 스케일로 쓰겠다라고 써놨습니다. 보이죠? 자, 근데 바디라고 써놨는데 여기는요. 자, 여기는 대부분 전부 다 inherit라고요. 부모로부터 값을 상속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모는 세그먼트도 inherit, inherit, 그리고 얘는 부모가 바디죠. 바디로부터 그 아까 전에 봤던 노트산 스케어를 계속 상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값을 안 써도 자동적으로 노토산스 KR이라고 하는 폰트가 적용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고 있는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리셋 또는 커먼에 정의가 되어 있을 거다. 자, 그럼 문자 굵게 쓰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이거 아래다가 자, 문자 굵기는 폰트 웨이트라고 써요. FW. 그리고 탭 누르시면 되는데 자, 여기 H3에 써져 있는 글씨는 굵은 거죠. 그래서 볼드. 그리고 이어서 쓰는 게 이제 글자 크기, 폰트 사이즈를 쓰시면 되는데 이거 도대체 사이즈랑 굵기, 크기 어떻게 확인하나요? 우리가 포토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요. 이 문서 포토샵에 열어서 확인하시면 나와요. 잘못 열었는데 자, 이 문서 이거 그대로 포토샵에서 여시면요. 자, 자, 얘네들 각각 글씨라든가 그런 거 레이어에서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보시면요. 글씨 얘네들이죠.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은 굵기는 볼드 그리고 크기는 24픽셀 자 그리고 가운데로 정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전체 화면의 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요. 애가 들어있는 칸은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요만큼 이 칸에서 글씨가 가운데로 정렬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텍스트 얼라인이 센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행은요, 요만큼 각각의 행의 높이는 하나가 4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40픽셀. 또 40, 여기도 40이에요. 그러면은 40의 글자 한 칸이 들어있죠. 그러면 얘는 줄 높이가 40이에요. 얘도 한 칸에 글자 하나 들어있죠. 얘도 줄 높이가 40이에요. 얘는 한 칸에 글자가 두 줄 들어있죠. 그러면은 40 나누기 두 줄 2 하니까 얘는 20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확인해 봤더니 H3은 폰트 사이즈가 24 픽셀이고, 자, 그리고 라인 하이트 줄 높이는 아까 본 것처럼 40이더라. 자,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은요. 자, 텍스트 얼라인은 상속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상속 받으려면은 이 H3의 부모가 세그먼트죠. 여기다 써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세그먼트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 넣고 탭 누르시면은, 자,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정렬이 됩니다. 가운데로. 자, 그리고 H3의 글자 색깔 컬러는 검정색, 필요에 따라서 값을 추가해 줄 수도 있으세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H5는요. 자, 폰트 패밀리는 해놨고, 그러면 이제 폰트 웨이트. 자, 이것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굵게 쓸 거예요. 볼드. 그리고 글자 크기는 폰트 사이즈 12 픽셀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 아까 한 칸 차지한 거 있죠? 그래서 라인 하이트는 40 픽셀. 네, 컬러는 자, 어두운 회색 쓰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날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얘도 글자 굵기가 이렇게 적용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P 태그. 자, P 태그는 폰트 웨이트가 본문은 굵지 않아요. 기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폰트 웨이트는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폰트 사이즈는 얘는 14거든요. 근데 그 14는 우리가 커먼 바디에다 써놨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상속 받을 거예요. 그러면 라인 하이트도 그대로 상속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P 태그는 우리가 여기서는 할 게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비는 자, 폰트 사이즈 30 픽셀에 라인 하이트 40 픽셀 그리고 자, 컬러 검정색 주시면 그대로 이것도 우리가 색깔 적용돼서 문자를 이렇게 볼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우리가 글자에 관련된 건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비 속성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너비. 자, 그래서 너비를 적용하는데 3-1과 3-2와 3-3은 너비를 언제 적용할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너비 속성을 적용합니다. 언제? 해당 요소가, 그러니까 적용할 요소, 애가 부모보다 너비가 작거나 또는 너비가 클 때,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이 부모거든요. 그래서 부모 요소보다 아래처럼 자식이 커요. 그러면 이때는 너비 값을 아이고, 부모보다 자식이 커요. 그럼 이때 너비 값을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혹은, 자, 부모보다 자식이 작아요. 그러면 이때도 너비 값을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적용하지 않을 때는 이 아래 경우거든요. 자, 적용해야지 되는 해당 요소가 부모와 너비가 같다면 적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는 아직 자, 포지션이라든가 그런 건 안 봤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너비 주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또 위에서부터 할 거거든요. 여기다가 마우스 땅 올려놓고, 자, 너비 W 써놓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프로필이 해당 요소죠. 너비 적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요, 자, 우리가 이제 외부를 하시면서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게 3분이 걸리던 30분이 걸리던 3시간이 걸리던 또는 3일이 걸리던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민? 놓고 아 이거 너비 적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자, 그러면은 적용하는 거 언제? 부모보다 크거나 작으면. 그러면은 이 프로필의 부모는 누구예요? 바디죠. 자, 바디는 지금 브라우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면 여기서 프로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가 포토샵에서 보여주는 문서 하나 크기라고 했죠. 바디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얘는 너비를 적용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또 W 넣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너비 적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이거는 뭐 너비를 적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쵸? 왜? 헤더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너비를 적용하든 안 하든 지금 우리가 결과 화면을 보면은 포토샵에서 만들어 놓은 거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적용 안 해도 되겠죠. 굳이 해서 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아래로 또 뛰어넘는 거예요. 섹션은요. 이건 너비를 적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번 해보시란 거죠. 자, 우리는 이제 플로트를 배웠으니까는 정렬할 때 플로트, 레프트를 쓰시면 전부 다 왼쪽으로 정렬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은 나중에 정렬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다 뭔가가 정렬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정렬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포토샵에서 보시면요. 섹션이 요만큼이거든요. 요만큼의 너비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섹션의 크기를 자, 그리드 여기에서부터 여기 끝에까지 너비까지를 측정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사각형 선택 툴, 마퀴 툴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쭉 끝에서부터 끝까지 드래그를 해보시면은 1080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얼마다? 1080 픽셀이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티클은 얼마일까요? 자, 아티클은요, 어떻게 보면 요만큼이라도 볼 수가 있고 그러지만은 이 선을 그어 놓은 게 아티클의 어떤 하나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조그맣게 만들어준 이 선들은 우리가 여백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요것들은. 그런데 얘는 지금 내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들어있는 내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내용으로 볼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사이사이를 우리가 쿼터라고 부르는 여백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오른쪽, 왼쪽 각각 하나씩 생길 건데, 저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쟤를, 여백, 마진이라고 불러, 마진. 자,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방법도, 자, 여기 카페에 보시면은, 자, 강의 교재 쪽에, 여기에 그리드 레이아웃 만들기라고 써져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만약에 CS6를 사용하신다면은 이 표에서 우리가 가이드라고 하는 플러그인 설치 하신 다음에 이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CC 버전을 쓴다 그러면은 가이드를 돈 주고 구입하셔야지 되거든요. 자 그런데 CC에는 가이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화면을 1080으로 많이 만들어요. 근데 왜 1080일까요? 여러 단위 값 중에.
자, 왜 1080이냐면요. 12의 배수로 씁니다. 아까 제가 그 칸을 몇 개로 쪼개냐면요. 12칸으로 쪼개 놓은 거예요. 왜냐면 각각의 우리가 그 요소라든가 내용을 배치할 때 12개로 만들어 놓았을 때 가장 효율적인 공간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2개로 우리가 디자인할 때 매직 넘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쓰기 위해서 12의 배수를 쓴 건데 1080이 12의 배수예요. 그래서 저거 12로 나누면은 똑 소수점 없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 값을 써가지고 화면을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뷰에 보시면은 가이드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자, 이거를 통해서 자, 컬럼을 우리는 12개로 쪼갤 거고 쿼터는 20인데 아래쪽에 마진을 좌우로 각각 10씩 만들어요. 자, 그래야지 자, 손실 없는 값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로. 자, 로는요. 자, 한 칸을 우리가 40픽셀을 정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바디 택에 쓴 글씨 크기가 14였죠. 14라고 하는 값은 잡지에서 우리가 10포인트라고 하는 기준 서체를 배수 단위로 써가지고 얻어진 결과거든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14가 좋아서 쓴 거는 아니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뭔가 막 영감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철저하게 정해져 있는 규칙이라든가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규칙과 법은 어디서 얻어진 거냐면은 나한테 일해주는 사람과 그거를 보는 사람들, 사용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 분석을 해가지고 얻어진 최종의 산출물을 우리가 디자인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걔네들의 스타일 가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스타일 가이드는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요. 그 중에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쓸 수가 있게끔 최적의 것을 내가 골라가지고 쓰는 건데 내가 얼마나 많은 법칙을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은 규칙을 적용할 수 있냐에 따라서 그 디자이너의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게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맨날 쓰는 것만 그냥 쓰는 거예요. 예. 근데 놀랍게도 한 세네 가지 규칙만 정확하게 알고 요거를 쓰면요. 네 가지 내가 섞어서 쓴다고 해도 경우의 수는 32가지가 나와요.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 한 칸이 우리가 14픽셀일 때 최적의 글자 높이는 행가는요, 120에서 160 사이거든요. 그 값을 계산한 결과 14픽셀일 때 글자 행간이 아름다워 보이는 건 20픽셀이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20픽셀씩 쭉 만들면 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두 칸을 한 줄로 해가지고 40픽셀로 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칸을 만든 게 이게 2000이었거든요. 2000을 40으로 나누면은 몇이죠? 2000을 40으로 나누면 50. 자, 그러면은 여기 위에 넘버는 50이라고 써 주셔야 돼요. 50. 그럼 사실 이거 하이트는 굳이 안 써도 되기는 돼요. 네. 자, 그렇게 나눠서 엔터 눌러서 딱 그러면 이게 우리가 12개로 나눈 이게 우리가 크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12칸짜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얘가 처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가 1080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080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얘를 12칸으로 나누는데 이 칸을 컬럼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러면 1080 그리드 시스템 12 컬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개 컬럼이에요. 이거를 컬럼을 10개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8개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6개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4개나 2개로 그 목적에 따라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 모바일이라든가 그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는 6개 내지 4개, 좀 아이패드 같이 큰 대화면에서 구현을 시킬 때는 8개 정도 만들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쓰겠죠. 그거는 디자이너가 스타일 가이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정해주기도 할 겁니다. 회사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림 넣고 뭐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나중에 영상으로 이거는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을 하나의 컬럼을 요만큼으로 정해서 얘는 4개의 컬럼이 들어가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수치를 재시면은 이게 얼마다라고 하는 거가 나오겠죠. 250이네요. 그러면은 아티클의 너비는 얼마다? 너비가 250이에요. 그러면 좌우로 있는 쿼터는요, 우리가 여백값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자, 2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금 봤을 때 여기 250이고요, 얘도 250이고요, 이쪽 옆으로 여백이 10이 있죠. 마진. 얘도 옆으로 10이 있어요. 얘도 이 파랑이를 기준해서 이쪽으로 10이 있고 이쪽으로 10 이렇게 붙은 거거든요. 각각 마진은 오른쪽 왼쪽으로 10픽셀을 줘가지고 이런 레이아웃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도 마진 위아래로 0 좌우로 10픽셀씩 붙여준다 하는 겁니다. 아, 근데 나는 자, 이거를 계산을 할 줄 모르고 또는 저거를 측정할 줄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쨌거나 섹션이라고 하는 전체에서 아티클이 컬럼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알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컬럼 하나가 몇 퍼센트씩 차지하게 될까요? 4개니까 25%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25%를 쓰시면 돼요. 근데 좌우로 여백은요? 자, 여기서 25%에서 여백을, 이건 지금 오른쪽, 왼쪽이죠? 합하면은 얼마예요? 20이죠. 오른쪽, 왼쪽 각각. 그래서 여기다가 빼기 20 픽셀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단, 연산기호 쓰실 때 오른쪽, 왼쪽으로는 스페이스바 누르셔야지 이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계산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값을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을 가로로 묶어서 자 계산해 주세요. 계산기 칼큘레이터죠. 칼크 이렇게 쓰시면은 자 이 가로 안에 있는 최종의 값을 계산해 가지고 적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지 자 부모하고 높이 똑같아요. 아티클 하나랑 아니구나 작구나. 자 그러면은 이미지 하나의 너비는요 측정해 보시면 얘는 160 픽셀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그먼트 H3 쭉 보시면 너비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아실 겁니다. 왜? 하나 처음에는 잘 모르겠으면 다 써놓고 확인하지 마시고요. 하나 쓰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하고 하시면 아 여기 굳이 안 써도 되겠네 하는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너비는 끝난 거예요. 그럼 높이를 넣어야지 되는데 높이는 언제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자, 이때 넣으래요. 높이라고 하는 건요. 4번. 자, 해당 요소가 자식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해당 요소라고 하는 거는 마우스를 딱 올려놓고 보았을 때 얘겠죠. 프로필. 얘가 자식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 즉 헤더랑 섹션을 가지고 있죠. 얘네는. 그러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자식 요소 높이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자식 덕을 본다고 했죠? 높이는. 자, 높이는 자식 덕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 덕을 볼 거니까 굳이 여기는 높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자식이 높이가 있으면은 프로필도 높이를 받을 거니까. 그러면 얘는 자식이 있으니까 높이를 안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자식이 없는 애한테만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미지가 이후로 이제 자식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애한테 써주신 거예요. 자, 포토샵에서 재보시면 160 픽셀 나올 거예요. 자, 안 보니까 여기다가 마진이 아니고 자, 백그라운드 컬러 색깔
하나를 넣겠습니다. 그래야지 아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다고 했죠.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계속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그먼트 쪽으로 이제 넘어가야죠. 이미지 주었으니까. 자, 봤더니 얘는 자식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세그먼트는 줄 필요가 없죠. H3은 자식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높이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예요? 40픽셀. 자, 어떻게? H3은 우리가 포토샵에서 보았을 때 요만큼이 H3이거든요. 얘가 H5잖아요. 요만큼은 피트그잖아요. 그쵸? 예. 자, 그럼 피트, 자, 그리고 H5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기다가도 높이 40픽셀. 자, 그럼 피트그는요? 자식 없죠. 그러면 얘는 높이 얼마예요? 그렇죠. 80픽셀. 자, 그리고 내비는 높이가 얼마예요? 40이죠. 40픽셀. 이렇게 주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고 보았더니, 자, 피태그 높이가 80인데 보니까는 글씨가 한 줄 넘어서 이렇게 넘쳐나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넘쳐나는 글씨 보기 싫으니까 여기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글씨가 딱 딸려가지고 깔끔하게 모양이 이렇게 똑 떨어집니다. 자, 어차피 이거 읽으라고 넣은 글씨 아니라고 했죠. 저기에 보이는 거는 우리가 지금 4줄 정도가 들어갈 거다 하는 거지 사실 4줄이 들어갈지 3줄이 들어갈지 2줄이 들어갈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높이까지 다 끝난 거예요. 위에서부터 끝까지 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찾아서 봤더니 이번에는 높이 다 끝났으면은 여기 정렬해야지 될 거 정렬을 하라는데 자, 센터 정렬이라고 하는 건요. 너비를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들어가는 걸 센터 정렬이라고 할 거예요.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에 들어가는 거를 미들 정렬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센터 정렬할 요소들에게 마진 0 오토를 적용을 해달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가운데 정렬해야지 되는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뭐 물론 왼쪽이겠죠 다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들 찾으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왼쪽으로 치우친 게 누가 보이나요? 이 그림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미지죠. 여기다가 뭘 주라고 써냐면요 마진 0 오토를 주세요 라고 거기 써놨어요. 그래서 자 가운데로 정렬할 거 여기다가 마진 0 오토를 주었더니 다 정렬됐고 이때 자 위드 속성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뭐 아까 다 줬을 거예요. 줘놨죠.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가 놓고 확인하시면은 얘네 모양이 이렇게 정렬돼서 보인다 하는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리고 자, 수평 정렬되어야 할 요소들에게 플로트를 적용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포토샵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을 보았더니 자, 이거 지금 이 모양이 이렇게 수평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브라우저에서 보았더니 얘네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각각 얘네들이 누군지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요만큼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한 얘네들 요소가 각각 누구예요? 아티클이죠. 그래서 아티클에게 플로트 레프트 주시면 되고요. 자, 플로트 레프트 주면은 뭘 하라고 했냐면은
부모 요소로 찾아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적용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아티클의 부모 누구예요? 꺽쇠 따라서 올라가서 얘거든요. 그러면 얘만 선택되어 있는 거 요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여기다가 오버플로우 히든 적용하시면은 짜잔 하고 모양이 끝난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디자인에서 봤더니요. 자, 여기 위쪽으로 여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세그먼트 찾아가서 세그먼트 위쪽으로 마진 탑 40 픽셀 적용해 주시면은 정말로 끝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수업은요, 지금 제가 녹화 동영상을 찍고 있고, 이를 카페에다가 올려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좀 반복적으로 한 번씩 더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